오늘도 자 400년, 500년 역사 중에 지금 400년 정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다음 해서 요분 피어슨이라고 하는 요분의 업적 중에 대표가 되는 업적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뭐 회귀 분석에 대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한 적은 있어요. 최소 제곱하면서 피어슨의 요분을 중심으로 좀 얘기했고 아주 골톤하고 되게 사이가 좋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어떤 관계에 대한 관계성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골톤이라는 분이. 그래서 관계성 그래서 회귀 분석하면서 나오겠지만 특히 생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뽑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계성을 좀 이렇게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골톤이었는데 그런 어떤 영향을 그대로 피어슨한테 전파가 됐고 이 피어슨이 그대로 받아서 더 확장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진짜로 뭘 했냐면 데이터라는 게 있었어 이런 거지. 야 데이터라는 게 있어. 데이터가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과거 400년, 500년 전에는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컴퓨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거 없었다. 그냥 데이터였지. 거의 대부분이 수치 데이터. 예, 그런 것들을 정형적으로 분리하고 정리한 그런 형태. 그걸 뭘로 정리해? 깔끔한 표 형태로 정리했어. 그래서 타뷸라 데이터라고 얘기했고요. 이걸 그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아? X축, Y축 이렇게 행과 열로 나눠서 여기 행, 여기 열 이렇게 나눴고 열에 이제 여기 각각 컬럼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를 이제 컬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variable에서 변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변수들을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의 특징이 뭘까? 특성이 뭘까? 피처가 뭘까? 키라는 게 있구나. 몸무게라는 게 있구나. 그다음 이 사람 요즘 세대야.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버는지 연봉도 있구나. 예.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피처들을 뽑을 수가 있고 그것들을 잘 이 타블러 테이블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500년 역사 중에 데이터 과학의 400년이 거의 대부분 이런 거를 뽑는 거 첫 번째.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하는 거,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하나 뽑았으면 여기에 값들이 있을 텐데 이 값들이 있을 텐데 이 값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지? 중간값. 그다음에 퍼짐이 어떻게 되지? 분산, dispersion.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지? 최대값은 어떻게 되지? 최소값은 뭐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떤 변수에 됐는데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하자. 확률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입해 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상 확률이냐 아니면 연속 확률이냐 그랬더니 키 같은 애는 정규 분포와 같은 그런 분포에 따른다고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우스가 얘기했고 이게 돼가지고 이제 정규 분포
네, 이게 정규 분포가 여러 개가 막 생기니까 수학 성적이 70점, 과학 성적이 50점인데 누가 더 잘 본 거냐? 아, 표준화 시켜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생각했는데 표준 정규 분포 저기 평균이 0이고 마이너스 1, 분산이 퍼짐 등도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표준화 시키는 그래서 나누기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써서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그 알콰리즈미가 이야기했던 것들 이야기했었고 이 더하기의 개념과 빼기의 개념,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예, 이런 그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도 저번 시간에 쭉 했었죠. 왜 우리가 나눠줘야 되냐, 나누기를 해야 되는 의미, 왜 우리가 곱해줘야 되냐, 곱하기 하는 이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게 지금 키 따로 몸무게 또 마찬가지 하나하나다. 이거 또 어떤 거? 그러면 얘가 T 분포를 따를까? 정규 분포를 따를까? 이걸로만 안 돼. 그랬더니 이제 T 분포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것만 또 안 돼. 그랬더니 F 분포도 만들고 네.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런 것은 다 확률에 근거해서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를 다 얘네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수를 찾는다. 얘를 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모수를 찾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모수 분석을 한다. 이렇게 크게 퉁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 오늘 할 거는 요거 각각 특징을 끄집어내고 각각이 어떤 분포고 어떤 평균에 대해서 차이가 있냐, 키에 대해서 차이가 있냐, 연봉에 대해서 차이가 있냐, 사용 시간에 대해서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변수들끼리 예, 걸턴이 관심 있었던 건 이런 거예요. 키와 몸무게는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키가 크면 몸무게도 클까?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도 증가하는 관계인가? 키가 크면 연봉이 커지나? 뭐 이런 관계성을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또 연봉은 또 어디에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 만약에 삶의 만족도다. 만족도를 체크한다. 그럼 이거와 이거 관계가 있을까?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이 하나하나에 대한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변수 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대표가 바로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이에요. 그 다음 주에 할 것도 변수 간의 관련성, 카이 제곱 분석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세 개가 이제 그 피어슨이 처음 얘기한 거라 피어슨도 역시 골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이런 것들 다 정립했구나 이런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상관 분석부터 할게요.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은 이런 거 관계요. 이런 관계성 파악하고 싶은 거고 통계적으로 과연 관계성이 있느냐 영어로 correlation 이렇게 얘기하고 correlation analysis 관계성을 따져주는 거. 그래서 상관관계는 단순히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키의 관계, 키가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딸 간의 키의 관련성이 있을까? 있다, 많이 있다, 양의 상관관계다. 그러면 뭐야? 증가하면 또 증가하는. 음의 상관관계다. 증가하는데 X축은 증가하는데 Y축은 감소하는.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 어널리시스고 회귀 분석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인과관계는 원인, 요인, 다른 말로 요인이죠. 원인을 제공해주는 변수가 있고, 아까 그 변수 중에, 아까 그 테이블의 변수 중에 어떤 애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변수고, 어떤 애는 원인을 제공을 받아가지고 종속을 하는 결과를 표출하는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표출하는 변수를 우린 종속 변수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dependent varia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갖고 있는 친구를 독립 변수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가장 쉬운 1차 함수의 관계로 이야기를 처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니어 모델이 된 거고, 그게 바로 회귀식이고 회귀분석이다. 그 회귀식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또 충분히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 두 개의 토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상관 분석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관 분석. 두 개 XY에 대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을 이제 따져 보려고 했어요. 야, 어떤 상황이, 어떤 경우가 과연 두 변수가 관계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떤 경우에 관계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피어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산에서 답을 찾았어요. 분산에서 답을 찾았는데, 여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뭐냐면 COV가 코베리언스의 약자거든요. 이제 베리언스가 이게 변동 이런 뜻이죠. 변동 다음에 분산 이런 뜻이죠. 코베리언스 그러면 코라고 하는 것이 투게더 함께 코퍼레이션 협력 같이 뭔가 하는 거를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COVXY가 X 변수와 Y 변수의 한국말로는 공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분산이 같은 분산 공분산이었는데 결국 이거예요. 투게더.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디피니션을 했냐면, 얘가 분산이 퍼져 있으면 얘도 퍼져간다라고 하면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봐. 얘가 작아지면 작아지고, 이런 어떤 방향성과 그 분산의 방향성과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서로 관계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게 생각보다 리저너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산이 같이 움직이는 이 두 변수의 분산이 같이 투게더하는 그런 하나의 매트릭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공분산이에요. 그리고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만 쓰게 되면은 얘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도 있고 막 이 값의 바운드가 뭐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정규화가 필요하죠. 따라서 정규화 나누기가 필요해졌고, 나누기를 해서 분산 두 개, 또 분산이죠. 분산 두 개의 투게더인 곱으로 표현했고, 그거에 루트 씌운 거 표준 편차죠. 그걸로 나누기를 하면 뭔가 정규화된 표현식이 나온다. 그걸 수반 배수라고 로라고 디피니션을 하면 되고, 이 로의 값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위에 공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큰 값이 될 텐데, 이 값이 큰 값이 나오면 결국은 관계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은 그래서 공분산에서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누기에 분모를 한 거는 정규화 때문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이거를 이제 표본 입장에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왼쪽 텀 이게 얼마나 전체 이렇게 아까 그 하나 키라고 그러면 키에 대한 하나의 평균, 요게 평균이죠. 요게 X바가 평균이고 거기에 각각의 별량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래서 그 집단에서의 퍼짐 정도가 되고 결국은 분산인 거죠. 예, 이게 분산이고 오른쪽 텀도 마찬가지 Y 변수의 하나의 평균이고 여기가 요게 평균이고 그게 퍼진 정도에 해당되는 게 Y의 분산이고 분산 X와 Y가 함께 투게더 그러면 뭐야? 고배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C의 인수분을 표출할 수가 있게 되는 따라서 위의 텀이 여기에 해당하는 공분산에 해당되는 텀이고 밑에 얘가 결국 분산이죠. 분산에서 표준 편차 똑같아요. 그걸로 나누기 해준 게 바로 표본의 상관계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 표본 가지고 얘를 역추적하기 때문에 표본 가지고 뽑은 거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 R이라고 하는 값은 정규화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게끔 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혹은 이쪽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우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양의 관계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음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표출을 하는 거고 가운데 0 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매트릭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매트릭 통계량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통계적 추론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H0가 뭐야? R이라고 하는 혹은 로라고 하는 애는 0이야 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게 널 가정이고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서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했을 때 근거가 있냐 없냐는 결국 유의 수준을 가지고 따지게 되고 그때 p-value가 나올 것이고 그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H0를 기각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로가 0 혹은 R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닐 수 있어 라는 것을 기각하게 되고 결국은 H1 롤이 0이 아니다.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H1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쭉 하는 게 바로 상관 분석이에요. 그래서 상관 계수가 이렇게 나왔고 이야기해 보면 지금 COV는 공분산을 의미한다. 그다음 편차의 제부로 계산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한다. 여기서 공분산이라는 거 하는 것은 두 개 변수 중에 하나의 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때 다른 값도 상승하면 선형 상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양수의 공분산을 갖게 되고 두 개 변수 중에 하나의 값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때 다른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음수가 된다. 그래서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더라. 그런데 0 쪽에 가까워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통계량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1이라고 하면 거의 선형의 관계가 되는 그런 표본이 되는 거고요. 표본을 뽑았을 때 이렇게 선의 관계가 거의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 R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퍼짐이 좀 있긴 하지만 약간 디퍼런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나의 양의 상관관계로 우리가 피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로 피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된다. 자, 그거에 반해서 R이 제로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런 스타일도 R이 제로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의 스타일도 거의 R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두 개의 케이스는 관련이 없다. 두 변수가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형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 이런. 선형 관계성이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 있죠. 왼쪽과 같은 경우는 관계성이 피어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없어 이거야. 선형 관계가 없어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는 보니까 이렇게 가서 꼭지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 이거. 포물선이네. 포물선이면 뭐야? 2차 방정식이네. 2차 함수네. 2차 함수면 2차 함수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회기식을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2차 함수에 피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신선형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어슨의 이론에 의하면은 선형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관계성 두 개 나왔다고 해서 관계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형으로 나오지만 이게 하나의 원에 만약에 매핑 혹은 부라고 하는 방정식에 매핑을 시켜서 피팅이 된다 그러면 그건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피어슨이 얘기하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형 관계성이 있냐 없냐, 선형관계, 양의 선형관계 혹은 음의 선형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주는 것이고, 이런 관계성에 대한 거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 피어슨의 코이피션트의 단점일 수 있다. 단점입니다. 또 후세 사람들은 최근 이제 100년 동안의 사람들은 이것도 관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것도 막 피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피팅을 하고 싶은 거죠. 피팅을 하고 싶은 피팅하고 싶은 거예요. 비선형의 관계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 월드는 선형 관계만 꼭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건데, 지금 토픽은 선형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선형 관계 있을 때 가장 좋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산점도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계수는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키와 몸무게 조사했대요. 조사해서 산점도를 나타내고 상관관계 좋아요. 자, 이거 자료가 있거든요. 자, 콜랩 띄워놓고 이 자료를 산점도를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스캐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피어슨 R이라는 함수를 써서 상관관계의 코이피션트를 뽑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간단하다. 매플롯 라이브러리 스캐터 하고요. 그다음에 피어슨 R 얘를 함수를 쓰게 되면 바로 상관계수하고요. P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example 여러분들은 쳐보면 될 것 같고요. example 쳐보면 되고, 맨 위에 있는 애가 이제 얘는 이제 얘가 키, 몸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영문으로 바꾼 그런 형태죠. 이거는 영문으로 키, 몸무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바꾼 거고, 판다스로 끄집어내면은 describe 하면은 이제 끝나죠. describe 하게 되면 기술 통계가 되는, 이게 스텝 1. 기술 통계 한번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기술 통계를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결과가 나와서 몇 개를 조사했고 평균이 얼마고 분산 표준 편차가 얼마고 최소값 최대값 쭉 나오잖아요. 4분위표. 그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자. 이게 스캐터고요. 스캐터고 X축 라벨, Y축 라벨, 그리드. 그리드를 좀 주면은 그래도 좀 더 낫죠. 그래서 그리드 준 거죠. 여기 격자 모양.
격자 모양의 그리드를 줘서 점을 찍으면 조금 더 관계성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축과 Y축, 그래서 하이트라는 변수와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의 관계성을 시각화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스캐터 플롯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피어슨 R로 이게 스텝 2고 스텝 2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텝 3가 이제 통계적 추론, statistical inference, 통계적 추론 함수 써서 쓰게 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와. 검정 통계량이 나와. 이 검정 통계량이 이게 뭐라고? 이게 아까 R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R이 0.85, 1에 가깝네요. 상관관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양의 상관관계가. 그래서 그게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거를 P-밸류로 보여야 된다. P-밸류 보니까 1.43, 여기 보니까 장난 아니게 작아. 작으니까 0.05보다 작다. 작으니까 뭘 기각할 수 있어? H0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H1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H1이 뭔데? H0가 뭔데? 같다라고 보는 게 H0고요. 그게 아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H1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같은 경우는 H1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는 거, 여기까지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가 통계적인 추론이고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 2, 3,